이번 총선판 최대 변수는 뭐니 해도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. 이제는 지민 비조냐 아니면 비조 지민이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친문, 비명의 조국 혁신당으로의 결집, 과연 선거에는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? 조국 대표가 당을 만든다는 건 상상을 못했고 당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돌풍을 일으킬지도 상상을 못했고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가면 갈수록 꺼지지 않고 더 올라갈지는 잘 몰라. 그래서 지민 비조가 아니라 우리가 비조지민이란 말이 나왔잖아요. 심지어는 국민의힘 지지층들 중에서도 일부가 지역구는 국민의힘을 찍지만 비례정당은 조국 혁신당 찍는 사람들도 나오는 정도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심판 정서가 그대로 돌아서는 게,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심판할 때 제일 뼈아플 것인가, 뭐 그런 판단들. 그리고 지금 뭐 윤 대통령에 대한 제일 대척에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냐. 한때는 이준석이었고 그리고 뭐 이재명이었다가 지금은 뭐 이건 그분에 대한 평가를 떠나가지고 그냥 그림으로 제일 상징적인 인물은 조국 대표라는 거죠. 이게 MB 때 그랬잖아요. MB가 그 인기가 별로 없었을 때 정권 심판해야 돼.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야. 그러니까 대안이 이상하게 흘러갔던 그런 거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그래서 보면은 조국 신당에 뭐냐, 한편으로는 정권 심판 이거 세게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민주당 이거 말이 안 되잖아. 이런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. 사실 모순적인 결합인 거죠. 이 둘이 지금 같이가 있다 보니까 그 바람이 꺼지지 않는 거고, 그다음에 계속 늘어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비례연합 지지율을 보게 되면 사실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.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일정한 평가도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. 원래는 옛날에 그것의 반사 효과를 갖다가 여당이 봐야 되는데 그 반사 효과를 갖다가 누가 가져갔냐면 조국 혁신당이 좀 가져가고 있는 거죠. 조국 혁신당을 보면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 당의 한계이자 약점으로 작용해야 되는 것들이 오히려 강점이 되고 있다. 예컨대 이 당 대표라는 사람이 앞으로 우리 정치 잘하고 뭐 대선도 하고 후권 정당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통상적이잖아요. 근데 이분은 대법에서 판결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? 하니까 뭐 감옥 가야죠. 방법이 없죠. 감옥 가야 되고 이제 실형 인연이 그대로 유지될지 뭐 일부 파기가 되어서 감형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러면 가서 그동안 뭐 재판 받느라고 어떤 정치하느라고 못 읽었던 책 읽고 뭐 푸시업하고 뭐 스쿼트하고 뭐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예, 건강관리 열심히 해서 그 기간 나와야 되죠. 들어가서 스쿼트하고 플랭크하고 못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오히려 그래서 좋아.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가 우리가 수권 정당이 되고 대통령 선거까지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만큼 기대를 안 보낼 거예요. 하지만 그 회초리로 쓰기에는 부담이 없다. 말하자면 일회용 회초리라도 좋다. 조국 대표랑 그 당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국민들도 오히려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. 오히려 감옥 가겠다는 말이 자기 희생으로 들리는 그리고 거죠. 이제 예. 여기는 일단 이번 선거용이다. 예. 뭐 뒤는 우리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.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의 상승세는 분명히 범야권 승리 파이가 확대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범야권의 분열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수요일 날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 혁신당이 25%, 네. 국민의 미래가 24%, 더불어민주연합이 한 14% 정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TK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44%, PK가 35%가 나옵니다. 실제로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21%가 TK에서 나와요. 이분들이 뭐냐면 민주당도 싫지만 지금 그 여권의 그 국정 운영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국민의 미래, 국민의힘도 투표하지 않겠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이런 덕을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보겠지만 총선 이후에 생각해 보세요. 정치적 농공 행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분명히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그러면 선거가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가야 되는데 지금 선거 판세를 좀 보세요. 보면 언론이라든가 보도를 보면은 한동훈과 조국의 구도로 가고 있잖아요. 투샷이 바뀌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이런 구도는 분명히
총선 이후에 야권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암시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조금 성급한 감이 있지만은 김 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포스트 총선을 보면요. 이번에 민주당이 친명 공천 싹 했지 않습니까? 하지만 거의 건드리지 못한 데가 PK 지역, 이른바 낙동강 벨트라는 데요. 거기는 일단 경쟁력 차이가 너무나 나기 때문에 뭐 전재수, 최인호 이런 분들이 친노, 친문이라는 상징성에다가 개인기가 결합돼가지고 20년 동안 버텼던 사람들이거든요. 이 자리에는 차마 친명 이런 신인을 못 넣고 뭐 덤비는 사람도 얼마 없었고, 그리고 또 양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막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? 그 조국 대표가 경상도 사투리를 막 쓰잖아요. 사실 이게 선거 때 특정 지역 사투리 쓰는 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. 일부러 쓴 거군요. 그렇죠. 선거 공학적으로 볼 때는. 근데 막 쓰면서 뭐 한동훈이 감히 자연지 팬을 참칭한다라는 식으로 지역색을 드러내는 것은 앞으로 그 지역이 말하자면은 야권에서의 비명계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. 제가 표준어로 하면 어감이 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. 너희들 쫄았지? 부산도 디비짓다. 이제 고마 시아라마. 조국 대표가 계속 저한테 얘기하던데 롯데 자이언츠 팬을 참칭한다는 겁니다. 롯데 자이언츠가 조국 내 겁니까? 부산이 조국 내 겁니까? 아니죠. 감옥 가면 좋다, 운동한다, 복수하겠다 이랬습니다.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치 자기가 정치 지도자인 척 하면서 명칭은 받아뜯고 책 써서 책 받아 풀 겁니다. 옥중수위 같은 거 쓸 겁니다. 독립운동하다 감옥 가는 겁니까? 민주화 운동하는 겁니까? 실험치 작범 아닙니까? 그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은 싸우지 않는 이웃에서 총선 이후에는 툭하면 싸우는 형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게 얘기한 이후에 엄청나게 악플이 시달리고 있어요. 지금도 막 악플이 달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조국 대표하고 정치적 한 배를 타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심기가 굉장히 불편하실 겁니다. 특히 그 우리가 강적들 그 총선 전에 이 자리에 많이 앉아있던 정성호 의원, 친명계 좌장이라는 분이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게 뭐였어요? 조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시는 발언을 많이 하셨잖아요. 네. 이런 거의 반영의 일환이죠.